아마존 캐나다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경우 집에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딜 주간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딜 주간은 11월 20일에 시작되어 11월 27일까지 매일 새로운 딜과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됩니다. 집이나 주방의 필수품, 전자제품 등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핫 아이템을 찾으시거나 평소에 눈여겨보셨던 제품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존 에코쇼팔은 $80 불이 할인된 89.99달러에, 뉴 에코닷은 $30 불이 할인된 39.99달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마텔 장난감이나 레고 제품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제품들은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디다스 신발과 의류는 최대 40% 할인됩니다. 일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역시 최대 25% 할인 예정이므로 재택근무의 질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모든 오프라인 매장을 폐점하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집중하겠다 선언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 포에버 21이 새로운 웹사이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포에버 21은 지난 1월 글로벌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온라인 쇼핑몰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포에버 21 측은 온라인 쇼핑몰은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온라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색다르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리의 기술로 해외 고객들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웹사이트는 현재 캐나다 그랜드 재오픈 기념 최대 7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 가격이 29.99달러가 넘으면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포에버 21이 다시 재기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포에버 21은 지난 2019년 9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캐나다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였습니다. 철수 전 포에버 21은 알버타주, BC주,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노바스코샤주에 걸쳐 44개 매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의 세니치 지역의 한 집주인이 포커 파티를 열었다가 신고를 통해 붙잡혔습니다. 세니치 경찰은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경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차고지에서 포커를 하고 있는 7명의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즉시 게스트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집주인에게는 거주하지 않는 6명을 모아 주최한 혐의로 코로나19 관련 법에 따라 $2,300의 벌금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에 대한 조치는 처음이 아니며 지난 10월 말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받아 구두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의 고무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한 데에 이어 BC주 보건당국이 내년 이맘때 BC주의 코로나19 백신이 보급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몇 주 안으로 코로나19 백신 2종류가 나온다 라고 하며 캐나다 정부가 현재 내년 초까지 긴급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긴급 물량은 의료진 및 고위험군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니 헨리 BC주주 보건관은 백신들이 저온 및 초저온에서 보관되어야 해 물류 부분이 쉽지 않다 라고 하였으며 하지만 프로토콜이 잡히면 내년에는 BC주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은 섭씨 영하 70도, 모더나 백신은 섭씨 영하 20도에 보관되어야 해 여러 나라들이 이에 대한 유통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두 백신은 모두 3상 임상 시험 중간 결과에서 90% 이상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11월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17명이라고 발표했으며 그중 절반에 달하는 확진자가 토론토 410명과 힐 지역 4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32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차 확산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수라고 합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화요일에 26,500건보다 늘어난 33,400건의 검사가 완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해밀턴 할튼 필 6지역이 레드존으로 돌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칙과 규정의 단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색상으로 구분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회색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토론토는 주내에 다른 핫스팟과 함께 현재는 레드존에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활동이 적은 지역들은
오렌지, 옐로우, 그린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락다운을 의미하는 그레이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없지만 현재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존으로 돌입할 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존은 주정부에 의해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한 지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 수준에 놓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표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그레이존은 컨트롤 레벨에서의 조치가 실시된 후에도 계속 악화되는 경향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도입됩니다. 다시 말해 레드존에서 도입된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율, 양성률, 의료 시스템의 많은 지표와 임계값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에만 그레이존에 배치되게 됩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가장 엄격하고 가장 극단적인 수준인 그레이존에 해당되는 지역은 봉쇄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팬데믹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2단계 아래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온타리오주는 그레이존에서 대부분의 또는 모든 비필수적인 서비스와 사업체들은 운영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 주민들은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라는 지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GTA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장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 IC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브램튼 지역이 19%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였습니다. 퀸스트리시스트와 에어포트 로드 이스트 북쪽 지역에서 18.7%로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3위는 토론토 피어슨 공항역 미시사가 인근 지역으로 16.9%, 4위는 브램튼 지역 중 엘류갈 지역, 토론토에 있는 촌클리프 공원 지역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발표된 30개 지역 중에서 14개 지역은 토론토였으며 13개 지역은 필, 2개는 요크, 1개는 할튼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필 지역은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9.8%의 가장 높은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으며 토론토는 5.9%, 요크 4.8%, 할튼 4.4%, 더람 3.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캘거리 다운타운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올림픽 플라자가 2020-2021 시즌 야외 스케이트장을 오픈했습니다. 여름에는 만남의 광장으로 쓰이는 올림픽 플라자는 겨울이면 캘거리 시민들을 위한 무료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하곤 하는데요. 입장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스케이트만 있다면 무료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케이트가 없는 분들을 위해 올림픽 플라자 앞에서 스케이트 대여 역시 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 대여점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가격은 12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2시간 대여에 $8, 12세 이상의 경우 2시간 대여에 $12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만큼 캘거리시는 스케이트를 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